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교착 상태입니다. 이른바 수호자들의 딜레마라고도 하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현재 한국의 상황을 정말 딱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전 세계의 금융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지금 한국은 엄청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면 혁신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 있고 다른 쪽으로 가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문제가 뭐냐면요. 한국처럼 귀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금융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그 격차는 아마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 한국 금융을 지키는 두 명의 수호자가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두 기관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기관은 서로 다른, 하지만 각자 너무나 타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거시경제 전체를 지키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산업을 미래로 이끌어야 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기관이 왜 이렇게 부딪히냐? 그 핵심에 바로 준화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디지털 자산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커져서 준화폐? 거의 동처럼 쓰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한 회사가 망하는 게 그냥 회사 하나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엄청난 리스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죠. 최근에 있었던 두 가지 실패 사례를 보면 지금 뭐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주 그냥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들 잘 아시는 테라 UST 사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알고리즘 혁신이 있어서 구시대적인 규제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어요. 다시 말해서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시장의 신뢰 하나에 모든 걸 건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신뢰라는 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이 딱 생기자마자 사람들이 돈 빼려고 몰려드는 디지털 뱅크런이 시작됐고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규제 당국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책임자가 없으면 안전망도 없다는 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준비금을 100% 진짜 달러로 꽉꽉 채워놓은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은 괜찮은 거 아니야? 글쎄요. USDC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종류의 실패를 보게 되거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문제가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동을 맡겨놨던 전통 은행에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연결된 고리 하나가 약하니까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준비금을 아무리 100% 쌓아놔도 그 돈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연결된 다른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옛날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런 뼈아픈 교훈들을 겪고 나서 한국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방안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선택지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 은행한테만 맡기는 모델. 이건 굉장히 안전하겠죠. 대신 혁신은 좀 느려질 거고요. 반대로 핀테코 기업들한테 활짝 문을 열어주는 개방형 모델은 혁신은 빠르겠지만 사고 날 위험이 크겠죠. 그 중간 둘을 섞은 혼합 모델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현실에서 이걸 설계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쪽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국은행 관계자가 한 말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비기축 통화국에게 이것은 노벨상 수준의 과제다. 이 한마디가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좀 지켜보자 하고 결정을 미루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진짜 위험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최악의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계속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게 그냥 법이 좀 늦게 만들어지는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규칙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돈을 안 넣고 똑똑한 인재들은 규제가 확실한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고 결국 꼭 필요한 실험이나 도전 자체가 위축되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을 키울 동력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단순한 OX 퀴즈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위험은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혁신을 위한 실험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설계의 문제예요. 금융의 미래를 만드는 이 거대한 경쟁 속에서 완벽하게 혁신적이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정책 입안자들과 혁신가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